벌써 500명이 넘으셨네요. 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일찍 마치기가 좀 못하네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냥 준비한 거 재미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농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부담 없이, 저도 부담 없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재미로. 왜냐하면 요즘에 그 인문학이 대세잖아요. 우리 대구도 보면 그 도서관에 가면 그런 인문학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무슨 뭐 철학 강의라든가 주로 이제 철학자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그 농업에 대한 인문학 뭐 이런 것들은 없더라고요. 왜 없을까? 가장 큰 책임은 뭐 우리 같은 농업을 전공한 사람들이 뭐 그런 쪽에 이제 진출하지 않았다는 거죠. 농업과 인문학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강의하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저라도 이제 농업과 인문학의 관계 뭐 이런 거 해야 되겠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게 농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게 농업을 주제로 다루는 인문학은 없다. 좀 아쉬운 일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된 계기가 우리 전 인류에서 딱 2번 있었다고 생각해요. 2번. 첫째가 신석기 혁명, 일명 농업혁명이죠. 인류가 농업을 시작하면서 드디어 인간답게 살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수렵 채집을 했잖아요. 계속 뭔가 이게 짐승을 잡으려고 쫓아다녀야 되고 또 이동해서 살아야 되고요. 상당히 좀 어떤 문화를 이룩하기에는 부족한 환경이고 농업을 하면서 우리가 정착 생활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문명이라는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인간답게 살게 된 계기가 첫 번째는 농업혁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산업혁명, 1760년에 일어난 산업혁명을 계기로 쉽게 말해서 돈 버는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자동화가 되고 기계화가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또 인구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딱 2가지로 봐요. 그렇다면 이제 농업이라는 게 우리가 인간의 이동에 따라서 전파된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저는 이제 좋은 질문이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호모사피엔스인데 호모사피엔스가 이동을 하잖아요. 30만 년 전에 우리가 호모사피엔스가 발생하면서 약 7만 년 전부터 이제 전 세계로 이동을 하거든요. 아프리카를 떠나서 여기 아프리카에서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30만 년 전에 발생을 해서 여기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7만 년 전에 이 위쪽으로 올라왔다가 또 4만 5천 년 전에는 이쪽 유럽 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6만 년 전에는 아시아 쪽으로 이동을 했고 또 4만 5천 년 전 호주로 또 이동을 했고요. 우리 오늘 호주에서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리고 이쪽 아메리카 대륙은 상당히 늦게 건너왔어요. 여기 이쪽 베링해를 타고 이쪽으로 건너왔는데요. 이게 16,000년 전, 여기 7만 년 전에 비하면 거의 최근이죠. 그리고 14,000년 전에는 캐나다 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남미에는 제일 늦게 12,000년 전으로 지금 추측되고요. 이렇게 지금 인류가 이동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때 이동을 하면서 농업도 같이 이동했을까요? 농업의 기술, 사람이 어차피 농업에 대한 기술을 갈고 닦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과연 이 이동하면서 농업이 전파가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채팅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농업이 전파되었다고 배웠거든요. 농업이 인구의 이동에 따라서 인류의 이동에 따라서 이렇게 전파가 되었다 이렇게 배웠는데 과연 그럴까요? 멸 키우는 문명은 무역이 발달했다는, 당연히 이제 무역을 하면서 문화도 갖다 주고 다른 문화도 갖다 주고 교육도 하고 하다 보니까 문명은 상당히 발달되는 건 맞죠. 그러면 농업도 이동을 하면서 발달을 했을까요? 제가 드린 이제 첫 번째 질문, 농업은 인간의 이동에 따라서 전파된 것인가? 문제의 답이 있군요. 배울 때 전파되었다가 답이 아닙니다. 울산기업아님, 아주 현명하시네요. 네,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자, 농업이 제일 먼저 어디서 출발을 했을까요? 어디서 생겼을까요? 정답은 바로 여기죠. 여기 이제 지금의 이라크인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러죠. 바로 여기인데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게 만나는 쪽, 그리고 여기 지중해 이쪽,
여기를 우리가 레반트 지역이라고 그래요. 레반트 지역은 뭐냐면 지중해의 동쪽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가 지중해니까 지중해의 동쪽 지역. 지금 막 전쟁하는 지역이죠. 뭐 레바논, 시리아 이쪽이 레반트 지역이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이라고 하죠. 이쪽 지역, 이쪽하고 레반트 지역을 이렇게 이으면 마치 초생달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비옥한 초생달 지대라고 하거든요. 비옥한 초생달 지대. 영어로 하면 Fertile Crescent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농업이 시작했어요. 그 시기를 보통 보면 과거에는 이제 BC 9000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고고 인류학자들이 발굴해내면서 이 시기가 점점 더 이제 멀어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이제 농업이 발달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프리카 이쪽 지역, 지금의 카메룬 지역에는 BC 3000년, 9000년에 비하면 아주 멀어졌죠. 그 다음에 이게 중국은 BC 7000년, 호주 위에 있는 뉴기니는 BC 6000년, 그 다음에 남미 쪽에는 이제 가장 이제 최근으로 가까워오죠. BC 2000년, 그 다음에 BC 4500년, BC 3500년. 이 시기가 이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제일 첫 번째 질문, 그러면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농업을 전파했을까?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왜냐하면 이동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서 전파를 했을까? 과거에는 진짜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인류가 이동하면서 여기서죠. 출발은 이제 최초의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이렇게 농업을 전파했다. 여기 베링해를 건너 넘어와서 이렇게 전파했다.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이제 설이 바뀌었어요. 그 바뀐 이유가 가만히 보면 이제 작물이 다 달라요. 비옥한 초생달 지대, 이라크하고 시리아, 레바논, 이쪽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쪽에는 외알밀, 알이 한 개 달리는 밀이 있어요. 외알밀하고 완두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에는 쌀과 수수, 그 다음에 뉴기니 이쪽에는 사탕수수, 그 다음에 바나나,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는 아프리카 수수하고 쌀,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멕시코 이쪽에는 뭐 멕시코 옥수수 유명하죠. 멕시코 콩. 그 다음에 여기 안데스 산맥에는 감자, 그리고 뭐 가축으로는 라마 특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북미에는 호박. 이게 자세히 보면 이게 다 달라요. 이 작물의 종류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최초로 여기가 발생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전파를 했다면 이렇게 외알밀, 완두가 여기서 발견돼야 되거든요. 근데 외알밀, 완두가 전혀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각 특색 있는 작물이 서로 다른 작물의 종류가 발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전파된 게 아니라 그냥 지역에서 정말 우연히 이쪽 지역에는 사탕수수와 수수와 바나나가 있었는 거야. 유기니에는. 그리고 중국에는 쌀과 수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 수수와 쌀이 있었고요. 여기 레반트 지역에는 외알밀과 완두가 있었고요. 서로 다른 작물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지역에 환경적인 적응을 해나가면서. 그래서 작물이 각자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예를 들어서 멕시코의 옥수수를 한번 볼까요? 옥수수의 원품종을 우리가 테오신테라고 하거든요. 테오신테. 우리 한국의 학회지에는 테오신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뜻이 신의 곡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멕시코 선조가 BC 9000년부터 이거를 교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게 BC 3600년에 보면 멕시코 유적에서 콘넛이라는 옥수수 과자가 발견돼요. 과자가 발견될 정도로 옥수수가 많이 발전했다는 거죠. 옥수수를 중심으로 한 마야 문명이 설립하는 거예요. 그때 마야 문명이 성립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멕시코 그쪽에 중남미 쪽에 가보신 분 계시나요? 거기 가면 뭐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가보는 게 소원이에요. 저도. 멕시코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이 옥수수 가루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믿어요. 그런 이제 구절이 있더라고요. 신이 옥수수 가루로 사람을 만들었다. 우리 성경에는 신이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고 되어 있는데 멕시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신이 옥수수 가루로 그 정도로 이제 옥수수를 찬양하는 구절이 많거든요. 이게 테오신트라는 여기에 야생 옥수수고요. 아주 볼품 없죠. 뭐 알맹이도 몇 개 달리지도 않았고
요게 동전인데요. 크기도 아주 작은데요. 이걸 멕시코 사람들이 꾸준히 교배를 해서 지금 현재의 재배 옥수수 이렇게 큰 거를 만들었고요. 지금 현대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옥수수 품종들이 있고 우리 한국에도 뭐 다양한 옥수수,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게 씹는 맛을 좋아하니까 찰강냉이가 주로 많이 발전되어 있고요. 다른 외국에는 뭐 초당이나 당 옥수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또 옥수수는 식용뿐만 아니라 사료용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개발되어 가지고 지금은 뭐 옥수수 생산량이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이제 옥수수는 아예 단독적으로 멕시코 지역에서 자기 혼자 이제 발전한 거죠. 누가 전달해 준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아프리카 수수인데요. 이거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 살다 보니까 자, 이런 수수를 많이 봅니다. 이게 과거에 아프리카의 식량이었거든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제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 특히 카메룬 같은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아프리카 수수 이거를 이제 주 식량으로 해서 이제 먹었고요. 왜냐하면 이 수수가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요. 물이 부족해도 잘 자라고요. 그래서 고도가 높은 지역에도 잘 자라는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외알밀인데요. 외알밀이라는 게 여기 알이 이렇게 한 개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나라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번역 보고 밀은 밀인데 알이 한 개 달리나? 한 개 달리는 밀이 어디 있어요? 종자를 한 개 뿌렸는데 한 개 달리면 농사 지으나 마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외알밀이라는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정확한 표현은 두 줄밀이 좀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지어낸 말인데 한 줄, 두 줄로 나간다는 거죠. 이게 밀의 조상이거든요. 근데 이 밀의 조상 외알밀은 지금도 또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대로 농사를 짓고 있고, 이게 뭐 건강식이다 해서 보시면 이제 요게 외알밀이거든요. 지금도 짓고 있고요. 두 줄로 나가요. 두 줄로. 그럼 현대 우리나라에서 혹은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짓는 밀은 여기가 세 줄 나가요. 세 줄. 여기 세 줄 있고 여기 세 줄 있고, 그래서 맨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6줄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두 줄이 보이잖아요. 맨 위에서 보면. 그래서 두 줄 밀이고 요거는 6줄. 맨 위에서 보면 6줄이 보여요. 지금은 이게 수량도 훨씬 많고 식량도 되고 빵도 만들죠. 근데 두 줄 밀도 지금도 여전히 인기 있는 게, 이분들은 선전을 어떻게 하냐면 이 외알밀이 12,000년 전에 재배된 밀의 조상이다. 그걸 이제 강조를 하면서 여기서 뭐 기능성 성분도 많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